보통 이제 진명여고에서 뭐 늘상 매년 그래 왔었죠. 진명여고에서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경아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이번에 진명여고 수학 기말고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이번 기말고사를 잘 분석하고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잘 준비해서 2학기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기말고사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진명여고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에서부터 원의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사실 이번 시험 범위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왜냐하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요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이 되면 친구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비해서 일단 단원부터가 우리 친구들에겐 조금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신사고,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16문항에 서답형 6문항. 자, 우리 진명여고에서 서답형 6문항이 참 중요해요. 이 서답형 6문항에서 30점이 걸려 있는데, 이 서답형은 말 그대로 서답형, 서술형이 아니라 서답형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죠. 그래서 요 30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합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총 22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면 꽤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뭐 평면좌표 2문제, 직방 4문제, 원의 방정식 6문제. 역시 원의 방정식에서도,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도 원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몇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번 문제를. 그래서 제가 한 5문제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이 이번에 시험 본 기말고사 문제고, 왼쪽이 이제 출제 원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7번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말고사 8번 문제입니다. 자, 7번, 8번 문제. 사실 그 앞쪽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7번, 8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조금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데 여기에서부터 막힌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반성해야 돼요. 왜냐? 우리 7번, 8번, 7번에서부터는 완전히 우리 부교재 올림포스랑 똑같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실제 출제된 문제와 올림포스 문제가 거의 바뀐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디귿 첫 번째 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디귿선지를 바꾼다라던가, 아니면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추가적인 조건 하나를 더 붙여준다라던가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올림포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마 많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 라고 느꼈을 텐데, 사실상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수학 좀 한다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시간을 재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잘 봤을 거거든요. 다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 문제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웠었던 것, 그리고 그 계산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명여고는요, 어차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올림포스 부교재가 있잖아요. 다른 학교들처럼 부교재가 있다고 해서 연계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진명여고는 올림포스를 열심히 풀면 눈에 딱 보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림포스 쉬운데요? 굳이 풀어야 하나요? 네, 풀어야 돼요. 열심히 풀어서 눈에 딱 봤을 때 이거 올림포스 문제야 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림포스가 쉬운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 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50분 동안 22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시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교재 올림포스는 충분히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반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걸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인데요. 이제 10번, 13번 보시면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들에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사실상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정말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아까 요 앞에서 봤던 올림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었지만 이번에 요 10번과 13번 같은 경우는 정말 숫자만 바꿨을 뿐 변형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진명여고에서 뭐 늘상 매년 그래 왔었죠. 진명여고에서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기출 문제들이 대부분 다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사이에서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 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18년, 14년, 그리고 뒤에 보면 17년도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14년도까지 문제가 떨어졌어요. 무려 10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던 건 올림포스를 반복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꼭 봐야 합니다. 2학년 3월 모의고사 기출까지 봐야 합니다. 볼 수 있다면 최소 5개년 전까지는 꼭 봐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5개년 안에서 나오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번에 공부했던 진명여고 친구들은 10년 전 것까지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요 두 문제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요 문제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최소 3번 이상을 풀어봤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명여고 친구들이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할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까지 모의고사 기출만 열심히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15번에 출제된 요 문제가 22년도 모의고사, 그나마 가장 최근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요것도 저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약간 어려울 수 있었을 문제예요. 저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 방정식, 저 4차 방정식에 대한 특징을 배우고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만으로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기출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기출을 다루면서 저 방정식, 저런 꼴로 생긴 방정식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접근하기가 꽤 어려웠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2022년 그나마 최근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다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0번 문제였습니다. 20번. 20번 문제인데 보면 좀 문제 말이 길죠. 일단 그리고 도형에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도형 파트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나마 친절한 문제예요. 그림을 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림을 주지 않고 조건만 쭉 말로 나열을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은 그 문제에서 말로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시험 범위가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그림은 줬어요.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문제가 17년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그림 똑같아요. 조건도 똑같고요.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한번 저 문제들을 봤더라면 풀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몇 개를 봤는데 중간고사랑은 약간 좀 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올림포스 굉장히 중요해요. 올림포스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되고 있기에 쉽다고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충분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익숙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림포스를 푸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문제에서 시간을 완벽하게 단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올림포스 너무 쉬운데? 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꼭 반복해서 풀이를 하셔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기말고사를 봤더니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4년, 17년, 무려 1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근 문제들만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최근 문제들만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역대 기출 모의고사들을 충분히 다뤄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수업하는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도 한 10년 전 것까지도 다 모의고사를 다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뤄본 것들이 변형돼서 나온다면 풀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크게 변형도 되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미리 다뤄본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리했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뜯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문제 난이도가 극악이야, 킬러야 라고 하는 것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꼈던 이유들은 문제 하나당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계산이 꽤 지저분했어요. 계산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진명여고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일단 저 앞에 두 것들,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것들은 시간 관리예요. 사실 그 22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서답형에 이제 꼬리 문제가 붙기 때문에 22문제가 넘어간단 말이죠. 자, 이 22문제가 넘어가는 50분 안에 이 22문제를 넘게 풀어내려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빠르고 정확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아, 잘 안 풀리네? 라고 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시험을 보면서 시간 관리를 충분히 하고 시간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풀어야 할 것들은 풀고 풀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들만 100% 완벽하게 풀어서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습을 해야 2학년, 3학년 때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들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 시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올림포스고 모의고사 기출이고 뭐고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실 올림포스 안 풀고 모의고사 기출도 안 풀어도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충분히 있다면 풀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 내신 준비를 할 때에는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을 충분히 다뤄줘야 해요. 근데 이 충분히 다루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고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생각하면서 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봐도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목표를 잡고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찾는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신 준비를 하면서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수학적인 힘을 키우는 연습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등급 컷이 한 80점 초중반에서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간고사에 비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했었던 말이 직분날 중간고사 때보다 성적이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충격받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비슷하게 아마 점수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사실 그 뭐 60점에서 70점 요런 점수대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중학교 때 받아보지 않은 점수들이라서 사실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점수대가 낮아져서 우리는 등급을 잘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낮은데 라고 충격받지 말고 시험들을 잘 마무리 했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의 시험을 마쳤어요.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가 이런 거구나. 이제 한 학기 적응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잘했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여름방학에는 수하 내신 대비가 중요해요. 수화 내신 대비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한 학기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시험 두 번을 봐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진명 기출은 진명의 내신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감이 대충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일단 완벽한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2학기에는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경우의 수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잡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풀면서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많이 덥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을 소화하기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수화 개념 완벽하게 잘 잡아놓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2학기를 시작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라서 시험을 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쏟았을 거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마친 여러분들께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